59페이지 59분에 보면 우리가 만약 바깥 경계로 드러나는 그 같은 의미, 그 성으로는 없어도 이 말이잖아, 그지? 그 말은 뭐냐, 바깥에 드러나는 같이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이외에 달리 있다. 그럼 뭐 어떻게? 마음의 심성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마음의 요소로 드러나는 것이 습기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자기들도 바깥의 의미로 성립되어서 드러나지 않아도 환과 같은 것을 설명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환과 같은 것을 설명한다라고 하면 없어질 필요가 없잖아. 아까 전에 중간하게 해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있어. 없어질 필요가 없이 마음의 속마음으로 드러난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 그지? 그와도 같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간학에서 바깥 대경의 환으로 드러났다라고 해가지고 꼭 그것이 없어질 필요가 뭐 있냐? 없어질 이유가 없잖아. 있잖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속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 심성환이면 그때 어떤 양이 보는 거야. 이제 마음에 이제 그거 어떻게 마음이 그 마음에서 이제 드러났다 했잖아. 그죠? 마음에서 드러났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걸 누가 알아야 되잖아. 예? 마음의 습기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라고 누군가가 말해줘야 되잖아. 그죠? 말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이 없잖아.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식 어떤 양이 보냐, 어떤 식 어떤 양이 보냐, 어떤 식 어떤 양이 보냐 이 말은 그렇게 말을 하려면 그렇게 마음의 심성으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그 마음의 심성으로 드러나는 것을 누군가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요. 그런 게 정말해서 여기서는 지금 그거 양식이라고 했잖아, 그지? 앞전에 지금 그거 뭐야 지금 곧 어느 때 당신에게 환성 무엇을 대경하나 했잖아, 그지? 예? 앞에 페이지에. 예? 그 뒷장인데 멀리 안 갔는데도 다 잊어버리네. 그 어느 때 당신에게 환성 없다면 또 그때 무엇을 대경하나 했잖아, 그지? 여기서는 지금 대경을 말하잖아, 그죠? 유식에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하나로 마음의 습기로 드러났다고 해야 되잖아. 마음의 습기로 드러났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경하고 식하고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대경하고 아까 전에는 어떻게 그런 대경이 어디 있냐라고 해가지고 대경을 없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뭐지 어떤 시기 어떤 양을 갖게 되느냐라고 물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앞전에는 대경도 없게 되고 네가 말하는 그런 식도 없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 사실은. 속으로는 그렇다고. 아까 전에는 그 대경을 무엇을 대경하냐 이 말이는 대경이 없잖아 이 말이고 지금 어떤 양이 보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식 또한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대답한 거라 가정으로 유식에서는 이 바깥에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쪽에 공간이 있잖아.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 왜 없지? 왜 없다라고 하지? 이 공간이 없다라고 하잖아. 이 공간이 왜 없어? 이 공간을 우리가 인식하잖아. 이쪽 사람 저쪽 사람 저쪽에 누구 아무개 있고 이래 하잖아. 그러니까 이쪽하고 우리는 공간을 인식하는데 그 공간을 인식하는 그것은 유식에서 가장 큰 장애이거든. 왜 공을 못 봐? 그렇게 되면 왜 공을 못 보냐? 마음의 심성이 드러난 것인데 그 공간이 설정이 돼버리면 늘 분리가 돼버리잖아. 마음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그게 공간이 이게 없어져야 돼.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유를 어떻게 말하냐 하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울 있죠, 거울.
거울의 영상처럼 그렇게 돼야 되거든. 가정으로 만약에 거울의 영상에서 저쪽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있으면 이 TV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대화하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거울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보면 이쪽 사람 저끼리 대화를 하는데 만약 옆에서 볼 때 대화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안에 공간은 없잖아. 공간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쳐다봤다.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예요? 옆에서 만약에 옆에서 그 뭐야 저기 우리가 이렇게 정면으로 볼 때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해도 넘어갈 수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더 자세히 보이잖아. 자세히 보이잖아. 그지? 어떻게 뭐가 보여?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그 평면 안에서 네 나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주객을 어떻게 구분할래? 이렇게 묻는 거라. 주객이 있어야지 아 저쪽 사람 이쪽 사람 저쪽은 대상이고 이쪽은 유경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만 보니까 주객이 없잖아. 주객이 없어져 버렸는데 가만히 봐봐 거울에 이래 봐봐 한 번씩 유식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거울처럼 이렇게 거울에 사람이 드러나 있지만 그거는 공간도 없고 면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또 보면 보이는 거 그렇게 보여도 실제로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공간을 나눌 수도 없고 너나를 나눌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 그잖아. 그 말은 뭐 이 말 두 가지 말을 합친 거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상을 나눌 수도 없고 대상이 어디 있냐 거기 이렇게 묻는 거거든. 또 대상을 인식하는 식이 또 어디 있어라고 이렇게 묻는 거라. 뿐만 아니라 유식에서는 식이 시루로 성립돼야 되잖아. 그지? 왜 시루로 성립돼야 되나? 아리아식을 주장하면 아리아식이 시루로 성립돼야 되고 육식을 말한다고 해도 육식이 시루로 성립이 돼야 되거든. 그럼 시루로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그 시루로 성립되는 걸 누가 확인하냐 이 말이라. 네? 누가 확인해? 그걸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루로 성립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누군가가 확인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유식에서는 식이 내고 식이 낸 것을 식이 안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식이 안다고 하면 그럼 누가 어떤 식이 어떤 양을 하는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거든. 어떤 양이 보는가 이 말을 어떤 것이 아는가 이 말이잖아. 양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유식이 성립이 되려면 그렇게 이제 그거 뭐야 저기 식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 어떤 양이 아는가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은 이 안에 이제 그 대답은 구체적으로 있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거 이제 그 질문 이제 중간학자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대답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세 번째 글을 보면 세 번째 줄 둘째 자정분을 파하는 것이 둘. 여기에는 바깥쪽 소료상과 오직 안쪽의 요별상 둘 있고 D는 자정분의 혈량이기에 그것이 식일체 대경인 것이다고 말한다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양이 아는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아느냐 하면 자정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한 거야 여기서. 예? 그 대답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여기서 이제 그 대답이 이제 그 밑에 이제 하는 대답의 문구를 보고 이제 그렇게 대답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어떤 어떤 양이 아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누가 아느냐 하면 자정분이라는 것이 압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에서 우리 배웠잖아 자정분이라고. 자정분이라는 것은 자정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유식에서는 자정분이 없으면 유식의 견해가 없어져 버려요. 그지? 왜 없어지냐 하면 식이 실으로 성립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자정분이 확인을 해줘야 돼.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정분이 없으면 유식이라는 견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정분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정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우리 스님 여기 그 뭐야지 여기 대상이 있잖아. 여기 대상이 이 마음에 드러나잖아. 마음에 드러나잖아, 그지? 마음에 드러나는 분 하나, 바깥 배경을 인식하는 부분 하나, 그지? 그걸 갖다가 타정이라고 다른 것을 인식한다고 정이라는 것은 안다는 뜻이거든. 다른 것을 알기 때문에 타정이라고 그래. 다른 배경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인식하는 식이 있잖아. 안에서 이거 컵이다라고 인식하는 식이 있잖아. 컵이다라고 인식한 식이 있잖아. 그 식은 그 식이 인식하는 그 안에 있는 자정이라고 하는 그 식이 이걸 인식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부분 있지. 그걸 보고 자정이라고 그래요. 자정 부분이라고. 자정으로 이게 바깥에서 바깥 배경이 우리 눈으로 보잖아. 그지? 눈으로 보면 이 안식이 들어온 거잖아. 그지? 안식이 들어왔으면 자정 부분은 안식은 바깥 배경을 접해가지고 인식이 된 것이고, 그지? 그 식을 인식하는 식 있잖아. 그걸 갖다가 자정분이라고 한다 이 말이라.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 자정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유식에서는 있어가지고 그것이 실로 성립됐는지를 확인해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있어서 일체가 모든 것이 마음의 습기로 드러난 것을 확인해 주는 기능이 그 자정분이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지금 정말에서 아까 제 대답을 그 뭐야지 아까 제 중간학자에서 물었잖아요. 모든 심성이 환이면 그때 어떤 양이 보는가라고 했잖아요. 예? 모든 것이 환이라고 바깥의 의미로 성립된 것이 아니고 속 마음의 환성이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어떤 식이 그걸 갖다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그 논공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대답으로 자정분이라는 것이 가지고 그것이 인식해 줍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정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또 이제 적천보살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간의 구주께서 마음 보지 못한다고 하셨다. 칼은 자가 어떻게도 베지 못하는 그같이 의라는 말은 마음 또한 그와 같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거든. 정말서 세간의 구세주 부처님께서 또 마음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다고 했잖아. 그걸 비유로 말하면 칼날은 자가 베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 우리가 지금 그 연필로 뭘 쓰지만 연필 끝을 쓰지는 못하잖아. 그지? 칼이 뭘 자르긴 하지만 칼날 지서로서를 못 자르잖아. 그래요? 눈이 보잖아. 눈이 보잖아. 그 눈이 보면 눈을 볼 수 있냐고. 그와도 같이 네가 마음을 본다라고 자정분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본다라고 식을 안다라고 하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경전에 그렇게 말씀했잖아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만경의 칼날은 자기 자신의 칼날을 베지 못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냐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마음을 알아가지고 마음이 실으로 성립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유로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서 이제 유식 이제 학자들이 이제 비유로 이제 자정분이 있는 이유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같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이 같은 거 그걸 잘못 알고 그래. 자세히 들어봐봐. 이 같다. 등불 자신의 자신의 사는 일이잖아, 그지? 등불 자신의 사가 뭐예요? 밝히는 거잖아, 그지? 자신의 일을 밝게 드러나게 하는 것과 같다면, 응?
등불 드러나게 하는 바 아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덮은 것 없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유시과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 왜 그러냐? 왜 잘못 알고 있냐면 저 등불, 저 전기불 봐봐. 전기불 봐 이게 밝혔잖아라고. 첫째 바깥 배경은 밝혔잖아. 마음에 하는 일이 두 가지 있다 그러잖아. 하나는 바깥을 밝혔잖아. 그지? 밝히고 그리고 또 등불 저 박잖아. 지 스스로 이렇게 박잖아라고. 박잖아라고 묻는 거예요. 등불이 있으면 등불이 바깥 배경을 갖다가 밝히는 건 당연하고 말할 필요도 없이 등불 스스로가 밝잖아라고 묻는 거예요. 대답을 한 거라. 그렇게. 그래요? 등불이 불 켜면 불 스스로가 밝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거 하나는 대경을 밝히는 일을 하나 하고 자기 스스로 또 자기 자신을 밝혔잖아라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중간하게 지금 스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다시 왜 등불 밝은 그 등불에 어둠이 있더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등불에 어둠이 있어요? 등불 속에 어둠이 있냐고. 그럼 등불 속에 어둠이 없는데 왜 밝혔다고 그래? 밝혔다며. 어둠이라는 것, 뭐가 밝히려면 어둠이 있어야 밝히잖아. 어둠이 있는데 어둠이 없는데 어떻게 밝히냐고. 등불을 밝혔다고 표현하잖아. 그죠? 그런데 등불을 밝혔는데 등불에는 어둠이 없는데 어떻게 밝히냐고. 이상해요? 그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 자기를 밝히고 남도 밝힌다라고 말하지 마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깥을 밝히고 또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것은 자정분을 표현한 거거든. 자정분은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을 아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 등불 또한 자기 자신을 밝혔잖아. 라고 하는 거라. 그럼 자기 자신을 밝혔기 때문에 등불에다가 비유를 든 거거든. 그건 비유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적전보살께서 몇 가지 크게 드는 그 유식에서 자기들이 근거로 삼는 비유들 있잖아. 그걸 이제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말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해서 등불 드러나게 하는 바 아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덮은 것 없다. 그러니까 불에 어둠이 있어야지, 이거 어둠을 제거했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어둠이 덮인 것이 없잖아, 등불에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요. 만약에, 저기 밝잖아, 그지? 밝잖아. 그럼 밝은데 안에는 어둠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어둠이 없는데 왜 밝혔다고 하냐고. 이 말이라. 이해가요? 네. 어둠이 없는데 밝혔다라고 하면 말이 안 맞다. 우리가 이런 견해를 배우는 것은 견해를 배워야지만이 그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는 거라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냥 살림에 보태면 안 되겠지만 그 배우는 것은 이유는 다 그렇게 지 부채 이루는데 다 편리해서 배우는 거야. 또 이제 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비유를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리같이 청성에는 타에 의존해서 있는 것 아니다. 그같이 몇몇 타에는 의존과 의존 없는 것도 보인다. 청색 아닌 것에 청색 그거 자가 스스로 지은 것 아니다. 정말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제 하냐 하니까 유리에다가 이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여기 이제 지금 이 글자가 이제 몇 글자 안 되지만 그걸 그 밑에 이제 줄을 합쳐 가지고 보면 어떤 글자냐면 유리같이 이 말은 뭐냐면 유리같이 투명한 이죠. 투명한 바탕
투명한 것을 이 말이거든. 유리같이 투명한 것을 청색 있잖아요. 이런데 지금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 그 위에다가 놓으면 이 말이라. 유리같이 투명한 것을 청색 위에다가 놓으면, 예? 청색 위에다가 놓으면 그 청색의 성질에는 그 타에 의존해서 유리가 청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청색 그 스스로 힘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듯이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유리가 있으면 유리 위에 이제 그 뭐야 이 푸른 청색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유리를 구슬에다가 비유하면 되겠네. 푸른 이게 천 위에다가 유리구슬을 이렇게 놓으면 그 유리구슬에다가 유리구슬이 청색으로 드러나잖아. 청색으로 드러나잖아. 그러면 청색으로 드러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인해가 드러나요? 청색의 힘으로 청색이 그 유리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뭐 유리 스스로의 힘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렇다 치고 또 만약에 청성에는 또 타에 의존해서 있는 것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리 그 아까 전에 그 드러나는 거 있잖아. 푸른색 천 위에 드러나는 유리구슬은 타에 의존해 가지고 드러나는 청색이지만 또 다른 청색 있잖아. 또 다른 청색 이 안에 또 글자가 빠졌어. 무슨 뜻이냐면 남보색이라고 하는 보석 있잖아. 보석. 그런 보석의 청색에는 타에 의존해서 있는 것 아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문장이 무지 길어. 문장이 무지 긴데 이거 이렇게 몇 글자로 줄여놓은 거라. 응?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도 그 밑에 줄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줄을 천천히 보시면 돼. 비유하면 유리같이 투명한 유리 바탕의 힘으로 청색 드러나는 것은 타에 의존해서이지 자의 성질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그죠? 그리고 남보색의 청색에는 그만큼 그 중간에 글자가 그만큼 빠졌다 이 말이라. 남보색의 청색에는 자성으로 청색 드러나는 것이지 타에 의존해서 있는 것 아니다. 이 긴 문장을 여기서 줄인 거야. 이렇게 두 줄 문장으로. 네? 그래서 이 람보색의 청색은 타에 의존해서 드러나는 것 아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같이 몇몇 타에는 의존과 그러니까 유리구슬 같은 것은 타에 의존해서 청색이 드러나잖아.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의존 없는 것도 보인다. 아까 전 남보색 같은 거, 남보석 있잖아요. 푸른 그 돌 있잖아. 그런 것은 다른 데 의존하지 않고도 원래 자성이 푸른색이니까 드러나잖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네? 아까 전에 자성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라. 유식학자들이 유식에서는 남보색 있잖아. 남보색 그것은 어디에도 의존되지 않고도 지 스스로가 푸른색을 갖고 있잖아. 이 말 하는 거라. 다른 어떤 유리 같은 것은 밑에 푸른색이 있어야지 의존해서 드러나지만 남보색 같은 건 독립적으로 자기 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의존하지도 않고도 지 푸른색을 유지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자정무의라는 것은 어디에도 의지하지도 않고도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있다. 이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청성, 푸른색, 그죠? 푸른색의 성질 아닌 것에 청색 그것, 자가 스스로 지은 것 아니다. 정말해서 푸른색 성질 아닌 것의 청색은 청색 아니고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푸른색으로 드러나는 성질 아닌 것의 푸른색은 이런 말이라. 정말에서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남보색이 푸른색으로 드러났잖아. 남보색이 푸른색으로 드러났는데 그 유식학자들은 저게 원래 그 모습 지 힘으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하잖아. 근데 중간학에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푸른색 아닌 것에 의지해서 푸른색으로 드러난 것이지
지 스스로가 드러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정말에서 푸른색이라고 하면 본래 푸른색 있나? 푸른색 무슨 뭘 섞어야지 푸른색으로 돼요? 응? 파란색. 파란색 보석은 푸른색은 무슨 색을 섞어야 되냐고. 파란색 원색이라서 섞을 수가 없는데. 저 옷 파란색이잖아. 저런 파란색 보석 있잖아. 본래부터 파란색이 있는 게 어디냐고 그게. 그러니까 연이 이루어져 가지고 파란색으로 됐지. 응? 본래 갖고 있는 그 성질이 본래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어디냐고 그게. 응? 원색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원색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자체도 인과 연에 의해 가지고 새끼를 만들어진 거잖아. 응?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대들은 원래 푸른색이 원색이라고 하잖아 지금. 원색이기 때문에 자성을 갖고 있다 이러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 예? 단두견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한 중간에 그 스승께서 뭐라고 했냐. 원래 청색 아니고 이 말이라. 원래 청색 아닌 것에 청색으로 드러난 거잖아. 원래 청색이 아닌데 청색으로 드러난 것은 왜 그렇게 드러났어? 인가 연에 의해 가지고 드러난 것이 본래 그런 청색이 어디 있어요? 예? 만약에 벌써 청색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면 본래 청색이 있어야 되지 뭐 그런 거 없잖아. 예? 인가 연에 의해 가지고 이름으로 가립한 것이지 원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 예? 그 말을 하는 거라. 그래서 청색 그거 스스로가 지은 것 아니다. 드러난 것이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에서 청색 원래 청색 아닌 것의 청색은 원래 자성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만큼 해 이만큼 하고 너무 많이 하면 또 막 그거 밥에 먹는데 또 잔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대신에 한 번씩 배운 거 이렇게 한번 또 들어봐요. 들어보면 그렇게 또 우리가 생소한 글이라서 그렇지 또 자꾸 익히면 조금씩 익히면 또 익숙해지니까. 근데 이제 늘 이야기하듯이 그 익숙하게 안 하면 안 돼. 익숙하게 해야 돼. 한 번씩 생각해보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혜가 날카로워지고 다 그렇대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하죠. 이 양이 사실은 많은 양이잖아요. 왜 많은 양이냐면 이 바탕에서 이 경양부의 견해라든지 유식의 견해라 이런 거 조금씩 다 미리 배워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잖아.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모르고 만약에 그거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아까 전에 만약에 가정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렇지 뭐 칼을 못 뺀다거나 눈이 눈을 못 본다거나 밝으면 밝음이 없다라거나 이런 말 하면 일반적으로 못 알아들어 일반적으로. 밝으면 밝음이 있어요? 응? 밝으면 어둠이 없어요. 아니 밝으면 밝음이 있냐고. 당연히 어둠은 없지 당연히. 밝음이 있냐고 밝음에. 밝음이 없지. 밝음이 어떻게 밝음이 있어?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밝으면 밝음이 없다 이 말을 왜 이해가 되냐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대립해서 밝다라고 표현하잖아. 근데 밝다라고 해버리지만 그 안에 어둠이 없잖아. 그럼 어둠이 없는 데서 어떻게 밝음이 있냐 이 말이라. 그러니까 밝음은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 몇 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세속에서 그냥 그거 하루하루 살아가고
사고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뭐 내일 일하러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포화도 같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라든가 아까 전에 우리가 유식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왜 필요하지? 유식에서 말하는 그 자정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식이 있으면 식을 봐야지만이 식이 시로 성립됐다는 걸 안다고. 왜 그러면 식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고 그러잖아. 식에서 식의 습기로 드러나는 걸 누군가 확인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확인을 못하면 유식 오직 마음으로 건립됐다 이 말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거 잘 안 배우잖아. 모르잖아. 그냥 마음으로 들은 누가 한 번만 더 질문하면 그냥 끝이라 그냥 아무 죄송합니다 이러고 말아야 돼.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식이라는 것이 습기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습기로 인해 가지고 삼라만상이 드러났다라고 하면 그 삼라만상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누군가가 확인해 줘야 되잖아. 확인해 주는 것이 그 자정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는 거라 정말에서 이게 내가 만든 거구나, 나의 습기로 드러난 거구나라고 누가 그 시기 인식을 해야 되잖아. 그걸 말하는 거라고. 그 자정분이 없으면 유식이 성립이 안 된다. 그 근간이 없어진다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어떤 이해가 갖게 되면 이 말씀을 왜 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자정문을 부정하잖아. 정말에서. 그 자정부를 부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식이 시루로 성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실사자이기 때문에 유식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지만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수많은 조건지어서 있는 것인데 그 속에서 자성으로 성립되어 있다라고 하면 조건 지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거든. 그럼 조건 지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 부처가 된다든가 뭐 중생이 있다든가 이런 불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잖아. 정말서 인과 연이 사라져 버린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위험한 말이거든. 우리가 유식에서 원효스님 같은 위대하신 분 그 유식 그 대선지식이라도 어떤 정도까지는 중생들한테 이익을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의 이익은 못 줘. 중간으로 넘어오지 못하면 주질 못하는 거라.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번뇌든 꺼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자성이 성립돼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연기가 다 사라져 버리거든. 미시한 연기 있잖아. 우리 배웠잖아. 연기가 세 가지 연기 배웠잖아. 그지? 무슨 연기? 인가 연기. 그 다음에 의존 연기 배웠잖아. 의존 연기에서 또 그거 그 시설 바탕에 의지한 연기 그리고 또 명언 가립의 연기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앞에 이제 의존 연기는 고사하고 개화할 수 있는 게 인과의 연기밖에 말할 수가 없어. 유식도 그렇고 설일제 유부도 그렇고 김양부도 그렇고 그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과 같다는 걸 설명을 해내질 못해. 그게 걸려가지고 있잖아. 자성이라는 것이 이 떡간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미세한 연기를 갖다가 그거 접근해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구경의 부처를 이루거나 해탈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 지금. 배우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밑에 또 배워와야지만이 또 이렇게 수월하게 또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대신에 막 빨리 할 수가 없어. 빨리 되지도 않고 이 정도면 무지무지 많이 나가는 거라. 미시하게는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만 그냥 조금씩 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 정도로밖에 못하는 거지. 다음 시간에 또 하고 오늘은 또 마치지. 세상에 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 정토에 태어나서 하신으로 윤회의 중생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사의 등장들은 국토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심이라는 바탕 관자의 신등진 대체 두가리 없고 이래 끝까지 무시게 되소서.